살려달라고 애들이 많이 얘기는 하는데 그럴 순 없고. 맨날 아이마스 보는데 저기 핸드폰 맞아. 보는 걸 보고. 잠깐만. 엘리베이터 오면서 아니 왜 자꾸 이 마커들이 사라지지? 갑니다. 자, go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go 뜻이 뭐지? 가다. 가다. 자, 이거를 to go로 바꾸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자, 첫 번째 뭐? 가는 것. 맞나요? 네. 두 번째 또 윤성원이 네. 또 뭐가 있지? 자, 모르는군. 갈이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뭐 있어? 가기 위해 가기 위해. 또 가서 아니 그리고 가서 맞아. 가기에 가기에. 또 가다 그리고 그건 맨 그리고 마지막이고 간다면 그리고 가다니 그리고 가다 이렇게 8가지 해석 방법이 있다고 보면 돼요. 물론 이거 말고 찾아보면 또 몇 개 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문법책에 있는 것들은 사실 이걸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go라는 동사가 to를 쓰면 이렇게 되고 이거 말고 going도 있죠. going. 자, 이 going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 진짜. going 어떻게 해석해? going도 가는 것이 있어. 우리는 이것을 동명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를 가고 있는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걸 현재 분사. 왜? 발로 밀어요. 왜? 건우 왜? 하지마. 응? 자, 그리고 going이 이 두 개 뜻 말고 몇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사구문에서 나오는 건데, 자, going이 때로는 갈 때라는 뜻이 돼요. 갈 때. 또 뭐? 가기 때문에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또 뭐? 가면서. 이렇게 해석될 때가 있고요. 또 뭐? 간다면 있습니다. 그리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8번째는 그리고 가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게 뭔데? 바로 이것이 자, going을 가는 것이라고 해석할 때 자, 투부정사인데 가는 것이라고 해석할 때 우리는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갈 이렇게 해석할 때 우리는 이걸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싸움에다 부사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going을 가는 것이라고 해석할 때 우리 이걸 동명사라고 공식적인 이름을 붙여요. 가고 있는 이거는 우리는 현재 분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얘네는 뭔데? 얘네는 이거를 뭐 동명사나 현재 분사나 이렇게 딱 떨어지게 얘기는 못하지만 얘네들은 어디까지나 현재 분사의 뭐라고? 분사 구문으로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ing 꼴이 이렇게 해석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분사 구문 상황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쉬운 문장. When I was young, I listened to the radio. 자, 난 어렸을 때 라디오를 들었다. 이 문장에서 자, 알다시피 이 문장의 주인 문장은 뭡니까? 자, 이거예요. 맞지? 이걸 우리는 주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 문장을 수식해주는 종속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책 다른 쪽 펴고 있어가지고 자, 종속절인데 한마디로 얘는 지금 이 문장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문장 전체를 꾸미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뭐 부사의 역할과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부사 역할을 하는 절, 그래서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얘는 종놈이고 이건 주인이야. 그럼 종이 중요해, 주인이 중요해. 당연히 주인이 중요하겠지. 그런데 종놈 새끼가 문장 앞에 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니, 건방지게 주인도 뒤에 있는데 종놈 새끼가 왜 저렇게 앞에 나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에이,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 알았어. 근데 강조를 하고 앞에 나간 건 알겠어. 그래. 이해를 하는데 너무 길어. 뭐 이렇게 말이 길어, 서론이.
이렇게 해서 이 종속절, 특히 문장 앞에 있는 종속절은 끊임없이 짧아지도록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 써봐. 그렇게 고민을 하다 만들어낸 것이 바로 분사 구문이에요. 자, 분사 구문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 원형 ing라고 이야기했었어. 많이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자, 접속사 지우고 주어를 지울 때는 반드시 뒤에 있는 주어 보고 지워야 돼요. 이거 같아야지 지우지 다르면 못 지웁니다. 그래서 주어 지우고 동사 원형 ing니까 was의 동사 원형은 be지. 거기다가 ing 쓰고 being형 I listen to the radio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부사절이 뭐가 된다? 이거는 절이었지. 주어 동사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절이 아니고 뭐다? 부사구가 되는 겁니다. 부사구. 부사구가 뭐예요? 자, 구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어가 몇 개 모이면 구야. 단어가 몇 개 모이면 구인데 여기서 지금 어렸을 때 나는 라디오를 들었다. 이 두 단어가 지금 이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부사구가 명사를 꾸며줘요. 근데 이 부사구의 특징이 문장 앞을 현재 분사로 만들어서 썼어. 그래서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사구문. 그런데 이 분사구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질적으로 부사절을 줄여놓은 거야. 그래서 따라서 이 being이 여기에 있는 이 접속사의 성격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when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갈 때라고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동사를 go라고 써서 그렇지 다른 동사 바꿔 쓰면서 끝자리만 바꿔 쓰면은 이거는 어렸을 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고요. 자, 따라서 분사구문은 해석이 다양하게 될 수 있는데 갈 때라고 해석할 때는 when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원래 부사절이 가기 때문에는 because라든가 같은 뜻 많지 as라든가 since의 문장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면서는 이거는 많은 책에서 as로 나타내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걸 as가 100% 이 뜻을 나타내기 힘들어요. 이거는 동시동작이거든. 이거 하면서 이거 했다. 그렇게 되니까 그냥 이 의미를 기억해. 간다면 뭐예요? 간다면은 if의 의미였겠죠. 감에도 불구하고는 do였겠죠. 그리고 가다는 자 그리고 가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그리고 가다가 있고 여기 그리고 가다가 있거든요. 자 우리 I 투부정사로 그리고 가다로 해석될 때는 그 쓰이는 문장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She grew up to be a singer. 자, 저번에 이야기했었죠. grow up, wake up, 그리고 live only to 이런 표현이 있을 때는 자 여기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 자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겠지. 근데 이 to가 뭐다? and라고 했어요. 맞지? 그래서 이 to 부정사가 그리고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거기 보세요. 154페이지 보세요. 154페이지. 거기 있는 문장 154페이지에 박스의 제일 아래에 있는 문장 보겠습니다. He entered the room switching on.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He entered the room switching on the light. 자, 보세요. 봐봐. 자, 여기에 이 스위칭을 어떻게 해석할 건데? 스위치 하면은 켜다 이런 뜻이죠. 불을 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ing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는 방으로 들어갔어. on the right. 자, 이 ing 꼴을 어떻게 해석한다? 자, 이거는 뭐다? 이 쉼표 해가지고 and switc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켰다. 맞나? 그리고 되었다. 이해하겠지? 자, 이렇게 해서 to 부정사가 그리고 뭐 그리고 ing 꼴이 그리고 이렇게 둘 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보면은 이런 준동사들을 공부할 때 to 부정사 따로, 동명사 따로, 분사 따로, 과거분사 따로 이렇게 다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너무 나눠서 공부하는 거에 폐해가 뭔가 하면은 문장에서 이런 걸 만났을 때 이게 투부정사인지 동명사인지 그것부터 먼저 따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장이 복잡해지면 이게 막 어떻게 되는가 너무 많이 고민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동사의 어떤 변형꼴이라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분사구문은 뭐다? 부사절의 압축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사절을 압축해서 심플하게 쓰는 꼴, 그게 바로 분사구문이다. 분사구문은 철저하게 주절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부사 후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사절이 있는 상황에서 이 분사구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가 줄여서 얘가 된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얘를 해석할 때를 굳이 이렇게까지 늘려 쓰지 말고 이 분사구문이 요런 뜻, 요런 뜻, 요런 뜻, 요런 뜻, 요런 뜻, 요런 뜻으로 자주 쓰이더라는 걸 알면은 굳이 이걸 이렇게 바꿔치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알맞게 넣어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사구문을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understand? 자, 그렇게 해서 분사구문은 여기로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사구문 마무리가 되었고, 자, 수동태 볼게요. 자, 수동태 여러분들 처음 듣진 않을 겁니다. 수동태 사실 이전에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이전에 우리 어제 뭐 했었지? 인사이드 2 했었지. 네. 네. 인사이드 2에서 수동태 많이 했었는데, 자, 이걸 다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자,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볼까요? 자, 163페이지에 있는 건 뭐야? 수동태의 의미와 형태. 넘어가면 수동태의 시제,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 4형식 수동태, 5형식 수동태 2개, 수동태 관용 표현, 부동사의 수동태. 되게 많은 거 같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자, 볼게요. 수동태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수동과 능동의 의미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수동과 능동. 자,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한 명의 남자애가 있어. 보이. 보이는 누가 보더라도 명사죠. 맞지? 자, 그리고 여기에 피자라는 또 다른 명사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 it라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단어를 가지고 짧은 글짓기를 해보세요. 영어의 짧은 글짓기. 자, 어떤 아새끼가 피자를 처먹겠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겠지. 그럼 생각해봐. 소년이 피자를 먹는다. 이건 누가 봐도 상식대로 가면 그거죠. 근데 피자가 소년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될 말이야. 상식적으로 허락이 안 된다고. 기본적으로 자, 우리는 여기서 왜 피자가 소년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는 보이가 자, 반사 생략할게요. 이 어순이 되어야지 의미가 맞아 들어가죠. 맞나요? 유준원이? 예? 맞니? 뭐라고? 제가 못 들었는데. 자, 소년이 피자를 먹죠. 이게 맞겠지? 피자가 소년을 먹을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이라는 단어는 it이라는 동사에 기본적으로 주어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피자를 먹으니까 이 피자는 it이라는 동사의 목적어에 어울리는 그러한 말이죠. 맞나요? 자, 봅니다. 주어의 입장, 평서문에서 능동태에서 주어의 입장을 우리는 능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직 아리송할 거예요. 목적어의 입장을 수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자, 이게 뭔 소리인지 알려줄게. 내가 it이라는 동작을 직접 하죠. 우리는 그거를 능동적으로 한다는 건 지가 알아서 하는 거 맞잖아. 그러면 이 보이가 직접 쳐먹으니까 이거는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다? 이 명사는 이 it의 주어. 그럴 경우 이거는 능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피자를 먹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피자가 직접 먹는 게 아니라 피자는 자, 이렇게 되는 거지. 피자는 이 먹다라는 행위의 희생양이 되는 거죠. 희생양. 즉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가지고 와야지 이 동작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대상이 되었을 때 it이라는 동작을 하지 않고 it의 대상이 될 때 우리는 이것을 목적어와 동사의 관계, 다시 얘기해서 수동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목적어는 당하는 놈이고 주어는 하는 놈이에요. 내가 아새끼 한 명을 팼어. 내가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누구를 팼다 쳐. 그럼 내가 팼지. 나는 능동이에요. 팬다라는 동사에 대해서. 반면에 그 새끼는 맞았어. 팸을 당하다, 다른 말로 하면 쳐맞는 거죠. 걔는 수동, 그러니까 팬다라는 동사에 피해를 입은 거잖아. 그래서 수동이 되는, 목적어가 되는 건데 주어의 입장을 능동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수동태 문장이 아니라 능동 문장에서 주어의 입장을 능동이라고 하고요, 목적어의 입장을 수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소년이 피자를 먹는다. 그런데 목적어가 너무 억울해. 아니 나는 맨날 당하냐? 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래도 내 입장에서 좀 생각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수동의 입장에서 문장을 다시 쓴 것. 즉 목적어를 이제까지는 시라바리로 봤지만 이 목적어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문장. 그게 바로 수동태가 되는 거죠. 수동태. 자, 그래서 자,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쓰면 boy, the boy. 자, 명사 앞에는 반드시 관사가 와야 되죠. 셀 수 있는 명사에서는 the boy eats the pizza. 자, 너무나 단순한 문장인데 수동태는 뭐다? 목적어의 입장, 목적어를 주어로 하고 목적어 입장에서 문장을 다시 써주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the pizza가 앞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다음 잘 봐. 자, 수동태로 만드는 과정을 다시 잘 설명을 하는데, 자, 여기에 it라는 거에서 우리는 이 it이라는 동사의 시제부터 확인을 합니다. it는 뭐예요? 현재 시제죠. 현재. 맞아요? 자, it이 현재 시제인데, 네? it이라는 동사의 수동태는, 수동형은 뭐가 될까요? it의 수동태가 뭐죠? 그렇지. 자, it이라는 동사의 수동태는, 수동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뭔가 하면 be eaten. 이것밖에 없습니다. be eaten. was, is, 그거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it이라는 동사의 수동태는 오로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그래서 여기에 현재 시제라는 거 파악하고 동사가 eat니까 수동태는 be eaten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be eaten. 자, 그렇게 하고 저기에 있던 주어는 어떻게 된다? 아까는 주인공이었지만 이제는 목적어가 주인공이 되니까 너는 저 뒤로 가서 좀 찌그러져 있어라. 이제는 좀 나서지 마라. 그렇게 해서 애매한 by라는 전치사를 만나가지고 문장의 끝으로 찌그러지라.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으로 건드려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보세요. 능동을 수동으로 바꿀 때 능동이 현재 시제잖아. 그럼 수동의 시제가 뭐가 되지? 능동이 현재 시제야. 수동은 무슨 시제? 자, 내가 어제 널 때렸어. 그럼 너는 언제 맞았어? 어제쯤 맞았지. 내가 오늘 지금 밥을 먹어. 그럼 밥은 언제 먹히지? 오늘. 나는 내일
과자를 살 거야. 그럼 과자는 언제 사지지? 네. 과자는 내일 사지지. 자, 능동이 현재면 수동도 현재입니다. 능동이 과거면 수동도 과거예요. 능동이 미래면 수동도 미래입니다.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은 능동이 현재 진행 시제면 수동도 현재 진행 시제. 능동이 현재 완료면 수동도 현재 완료. 능동 문장에 can이 있으면 수동 문장도 can이 있고. 능동 문장에서 아무튼 능동에서 하는 거 수동에서 다 따라합니다. 다만 그냥 it을 쓰느냐 be it을 쓰느냐 동사는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 요소들은 폐 요소만 바뀌지 똑같습니다. 자, 그럼 봐봐. 자, 이게 현재 시제니까 얘도 현재 시제예요. 자, 시제는 동일합니다. 시제는 동일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주어는 100% 바뀌게 돼 있어. 왜 주어가 바뀌냐? 수동은 목적어를 주인공으로 주어로 냈으니까 주어는 찌그러지고 목적어가 오니까 주어는 100% 바뀌게 돼 있어요. 시제는 동일하지만 주어가 달라져. 자, 주어가 달라지는 과정에서 뭐가 바뀔 수 있다? 인칭과 수가 바뀔 수가 있다. 그렇지 않겠어? 자, 예를 들어서 보이하고 피자는 누가 보더라도 둘 다 3인칭 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여기서 만약에 더 보이가 I였다고 생각해봐. 이게 더 피자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변화하는 요소가 생기죠. 거기에 더해서 이게 피자는 복수가 없지만 뭐 예를 들어 apples. 자, 이렇게 단수 복수가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뀐 주어와 시제를 고려해서 이 비동사를 조정을 해줘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에요. 능동을 수동으로 바꿀 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을 봤을 때 딱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렇게 세 군데가 딱 떨어지나? 아니에요. 능동을 수동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목적어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준다 그랬죠. 근데 어떤 문장은 목적어가 없어. 1형식, 2형식 문장은 목적어가 없어.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이 될까요? 그거는 그거와 같습니다. 목적어가 주어로 와야 되잖아. 근데 어떤 문장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주어를 비워놔야 돼. 그렇지 않겠어? 이게 없는데 뭐 여기 빵도 뻥 뚫려서 그럼 뭐야 이거? 모가지 차린 사람하고 같은 거지. 그래서 1형식하고 2형식을 수동태로 만든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돼. 그래서 걔네 둘은 안 돼. 안 되고 그리고 3형식 목적어 있습니다. 4형식 목적어 있습니다. 5형식 목적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태라는 것은 3형식, 4형식, 5형식에서만 나오는 말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붙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 뭐 예를 들어 갖고 오늘 today The boy is in the cafeteria. in the cafeteria. today. 뭐 이런 말들이 주렁주렁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떡할 건데? 자, 능동을 수동으로 바꿀 때는 세 개만 건드린다. 그게 뭐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세 개만 건드려요. 세 개만 건드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털끝 하나 건드리면 안 됩니다. 마치 전쟁을 할 때 전쟁 포로들은 건드리면 안 되죠. 왜? 얘네들은 벌써 항복을 했으니까.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그 어떤 전력에서 제외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죽이는 거는 전쟁이 아니라 그냥 안가품으로 죽이는 거잖아. 그래서 전쟁에서 전쟁포로는 건드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물론 근데 사실 대부분 막 많이 죽이지. 이번에 우크라이나 같은 데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포로들 막 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 나쁜 새끼들이야. 마찬가지로 능동을 수동으로 바꿀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만 건드리지
나머지 것들은 털끝 하나 건드리면 안 돼요. 아니,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게 뭐예요? 자,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주어, 동사 이게 가고 아까 하나의 원칙이 있어서 주어를 by 플러스 주어 해가지고 문장의 가장 끝에 갖다 놓습니다. 왜? 넌 주인공이었으니까 이제는 저만큼 찌그러져 있어. 너의 존재감을 제일 작게 하기 위해서 제일 끝에, 즉 마침표 바로 앞에 얘를 보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것들, 즉 주어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닌 얘네들을 선생님은 잡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하고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잡것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이 잡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한다? 이 잡것들은 얘보다는 앞에 오게 과거 분사하고 by 사이에 그대로 갖다 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절대 건드리지 말고. 그런데 아주 가끔은 여기에 있는 by the boy보다 더 뒤쪽에 갖다 놓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어떤 건가 하면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굉장히 길게 나오거나, 즉 여기서 이 by the boy가 하나의 부사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길다거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얘보다 더 뒤로 보낼 수 있어. 그거는 좀 자유야, 사람들 마음 자유. 그래서 여기서 순서가 좀 바뀐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수동태 전환하는데 기본이 다 되는 겁니다. 자, 볼펜 들어봐. 수동태의 의미와 형태 보겠습니다. 태, 보이스. 주어와 동사의 관계인데 그 주어 위에다 쓰세요. 주어는 명사입니다. 자, 어떤 명사와 동사의 관계라고 합니다. 주어가 동사의 행동을 직접 하면 능동태. 몇 줄? 주어가 동사의 행동을 당하면 수동태로 표현한다. 수동태의 기본 형태는 비동사, 과거분사, by 행위자 된다. 그리고 by 뒤에는 일반 명사는 그냥 그대로 쓰지만 대명사의 경우는 당연히 목적격으로 써줘야 되죠. 그래서 Peter invited me to the party. 자 보세요. Peter 끊어, invited 끊어, me 끊어, to the party 끊어. 자 주어가 뭐다? Peter. 동사가 뭐다? invited. 목적어가 뭐다? me. to the party 위에는 뭐다? 자 이거는 원래는 장소 부사고 am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잡것이라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 수동태 전환에서는. 자 그 상태에서 me가 앞으로 왔지. I. 그리고 invited의 밑줄 쳐보세요. invited의 시제가 뭐다? 과거가 됩니다. 능동이 과거면 수동도 과거가 되는데 invite라는 동사의 수동태는 뭐다? be invited예요. be invited. 그럼 그 be invited를 놓고 시제가 과거고 주어가 I니까 I was invited가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주어 피터는 by를 만나서 문장 끝으로 날려보내고,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아닌 to the party 잡것은 과거 분사와 by 사이에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갖다 놓는다고 했죠. 그게 만들어진 그 문장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거를 풀라고 하면은 애들이 착각을 해.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진짜로 아는 건 뭔가 하면은 그 문법 사항을 자기 손으로 직접 풀어내고 해석까지 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아는 거지. 네? 하다가 보면 이 was를 뭐 is로 적어 놓는다든가 was를 were라고 적어 놓고 저기 to the party를 문장 끝에다가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충 해놓고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거는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 밑에 능동태를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까 다 설명했습니다. 팁스에 보면 수동태는 행위자보다는 민호형이다. 뭐? 민호형.
이거 5학년 때 그거 왜? 팁스. 자, 거기에 보면 수동태는 행위자보다는 행동을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지? by 플러스 행위자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by 플러스 행위자는 일종의 수식어로 전락을 한 거예요. 명사가 전치사 만나잖아. 그러면 인생 망한 거야. 왜? 원래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같이 문장의 기둥감들에 들어가는 말들이었어요. 근데 얘가 by를 만남으로써 남들 꾸며주기나 하는 수식어로 전락하는 거죠. 명사를 수식어화 시키는 툴이 바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는 걔는 일개 수식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찌질한 사람이 찌질한 명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수식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치사를 만난 명사는 서러워요. 그러니까 여기 봐.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 별로 존재감이 없으니까. 자, 특히 행위자를 밝히지 않아도 될 때, 행위자가 일반 사람들인 경우,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거나 누구인지 모를 때 주로 생략한다고 했는데 그냥 그건 읽어보면 돼. 자, 엑서사이즈 1번에 있는 문제들은요. 이거는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 구분을 어떻게 한다? 상식으로 구분을 하죠. 그게 무슨 소린데요? 1번 봐봐. My bicycle. 자, my bicycle인지 his bicycle인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bicycle이라는 명사입니다. 아까 소년과 피자의 관계처럼 봐봐. 자, bicycle 하나의 명사 뭐? bicycle. 동사는 뭐다? 스톨인지 was stolen인지 어쨌든 둘 다 공통적으로 동사 steal에 관련되는 동사들이죠. 맞나요? 자전거가 있고 steal이 뭐야? 훔치다가 있어. 자전거가 훔쳐 자전거를 훔쳐? 자전거를 훔치지. 그 얘기는 뭐다? 이 자전거라는 명사는 이 steal이라는 동사의 목적어에 더 적합한 동사라는 거예요. 목적어에 옮직한 명사라는 거죠. 즉 자전거가 뭔가를 훔칠 수는 없어요. 상식적으로. 맞나? 그러면 자전거를 훔치다가 우리 상식적으로 맞아 들어가지. 그러면 자전거를 훔치다가 상식인데 여기서는 놀랍게도 이 자전거를 주어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봐봐. 자전거를 훔치다를 말을 좀 바꾸면 자전거가 뭐예요? 훔쳐지다가 맞겠지. 맞나요? 아, 그러면 이 자전거를 주어로 했을 때는 수동태를 써야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was stolen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두 번째 somebody가 있죠. 누군가. 자, 누군가라는 명사가 있고 물론 엄밀히 얘기하면 대명사지만 누군가. 뒤에 보면 clean인데 clean은 깨끗한 형용사도 되지만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어. clean이 동사로 쓰이면 청소하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누군가가 청소해 누군가를 청소해? 누군가가 청소하다가 상식적으로 더 맞겠지. 누군가를 청소한다는 얘기는 뭐 죽인다는 얘기인가? 유태인들 뭐 인종 청소한다고 뭐 사람 죽이는 거 그건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청소하니까 아, 이 somebody는 clean이라는 동사의 주어에 어울리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능동태의 주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에 festival 있죠. festival이 뭐지? 축제야, 축제. 그리고 뒤에 보면 hold가 있고 is held가 있는데 hold 뜻이 많죠. 원래 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잡다가 이 의미가 전이가 되어서 개최하다라는 뜻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윤성원이 수업 듣기가 힘들군요. 아이고 송아가 고생하네. 이파이 뭐? 이파이 성현이 할 수가 있어. 네가 주워. 팔이 안 나와. 이게 더 나는
좀 필요. 자, 페스티벌은 축제입니다. 축제를 개최해. 축제를 개최하다. 그 말을 좀 바꾸면 축제가 개최되겠지. 그래서 is held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his owner. 자, owner란 말은 주인이죠, 주인. 그리고 거기서 took이 있고 was taken이 있는데 여기서는 원래 take 하면 뜻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take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엿볼 수 있다? 뒤에 나온 말들을 보고 엿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to an animal shelter 동물 shelter 보호소로 그를 동물 보호소를 사람을 동물 보호소에 데려다 줄 수 있냐?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to는 데려다 주다 이런 뜻이겠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 주인이 어디 출장 간다고 개를 개 호텔이나 개 관리소에다가 갖다 맡기는 과정이죠. 그러면은 주인이 데려다줘, 주인을 데려다줘. 개가 주인을 데려가서 안녕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오너는 직접 데리고 가는 게 맞군요. 그러면은 능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to. 5번에 모나리자가 있습니다. 자, 모나리자는 그림이지. 자, 그림이 그리긴 뭘 그려? 그림을 그리지. 그래서 was painte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 must some fried chicken. 자, 동사 뒤쪽에 ordered하고 was ordered 뒤쪽에 멀쩡한 명사가 나올 경우. 자, 보세요. 거기에 some fried chicken 괄호. 그리고 4번에 him 괄호. 그리고 2번에 the classroom 괄호. 자,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목적어예요. 자, 동사 뒤쪽에 목적어가 보이지? 그러면은 이건 100% 능동입니다. 수동이잖아. 수동이면 그 수동 뒤에는 멀쩡한 명사가 보일 수가 없습니다. 1번 봐봐. Yesterday는 뭐다? 이거 부사구예요. 그리고 3번에 every 2 years 이것도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입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by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게 제일 많지. by 플러스 전치사가 나오는 순간 이거 수동태구나. 눈치 까면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속죄는요. 이전에 수동태를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167쪽까지 해주세요. 네.